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회사 민법 김하혜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45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의 해지와 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계약 해지와 해지는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해지는 일시적 계약에서 행인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반면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소급표가 있죠. 해지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와 해지는 소급표 여부가 다르죠. 그거 말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꿀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합의 해지가 나왔다. 그럼 합의 해제로 바꿀 거세요. 소급표 여부 빼고 거의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제를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되죠. 먼저 해지는 일방적 해지요. 이게 단독행위 형성권입니다. 해지권자가 해지한다라고 말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해지 효과가 형성되는 거죠. 한편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합의 해지가 있습니다. 이게 해지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일방적 해지가 두 가지가 있죠. 약정 해지와 법정 해제. 먼저 약정 해제는 해지할 사유를 약속으로 미리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지의 사유를 법으로 미리 정해둔 겁니다. 그럼 법정 해제의 사유는 채무불이행으로 정해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죠. 한편 약정 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해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우리 매수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토지에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하면서 만약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지한다 라고 둘이 약정해 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해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을이 일방적으로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이 약정 해제도 일방적 해제입니다. 한편 합의 해제는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제는 둘이 좋아서 부동산 매매했거든요. 근데 밤새 둘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갑이 오늘 아침에 먼저 전화해서 우리 어제 한 계약 해지할까요? 라고 청약합니다. 이때 우리 노 하면 해지할 수 없지만 우리 오케이 승낙하면 법이 없더라도 어제 했던 계약을 합의로 오늘 없앨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든지 합의, 특약을 잘해야 돼요. 만약 이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특약 없다면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 의무,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자 합의를 했던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야 돼요. 이때 아무 특약 합의 없었죠.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여기는 뭐든지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 굳이 적용될 필요 없습니다. 한편데 우리 판례는 법정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 해제의 3자 보호 규정만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계약 해제가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이 제3자도 합의 해제의 경우에 보호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해제를 공부할 때는 제일 첫 단초가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합니다. 약정 해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세 가지를 비교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냥 해제는 보통 다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법정 해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를 말한다. 그래서 약정 해제는 약정이라고 써집니다. 합의 해제도 합의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써져요. 그래서 그냥 해제는 보통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 개념 비교 끝났기 때문에 법정 해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지의 불가분성이 중요한데 먼저 547조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 보세요. 자,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으로서 병가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갑과 을 측에게 해지권이 있어요. 그럼 불가분성은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니까 갑도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지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자 위쪽의 법조문 547조 보세요.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와 해제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소고표 여부 말고 나머지는 똑같다 생각하세요. 다시 해지나 해제는 그 다음 파란색이 전원으로부터 그게 그 아래 다시 그림 그 파란색 있죠.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법조문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밑에 그림에서 이제 병에게 해제권이 있어요. 그럼 병이 갑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이렇게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행사의 불가분성. 단 동시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다 해야 된다. 그 다음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는데 자 법조문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아래 그림에서 병에게 해제권이 있어요. 병이 갑에게 해제권을 포기해서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같이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이게 이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계약의 합의 해제. 그럼 뭐든지 특약, 합의에 따른다.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처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 특약 안 했죠? 그럼 이자 의무 없다. 맞았습니다. 니은 계약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1인이 아니라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야 그 효력이 발생하죠. 불가분성, 전원에 대하여입니다. 디귿 매매계약 해제 나가리 해지를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리을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한마디로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 여기서 최고를 할 필요 없죠? 최고를 할 필요 없어요. 그 뒤에 해제 의사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기행위에서 최고를 요하지 않죠. 근데 해제한다. 가라고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됩니다. 없더라도 틀렸죠? 그래서 1번 옳은 거라 정답이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행 지치로 인한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이행 최고는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가 뭐 외웠잖아요. 우리가 뭐 외웠죠? 뭐 외운 게 한두 가지인가? 자, 이거 외웠잖아요. 기간을 정해야 한다. 무조건 X 외웠죠. 여기도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다. 그래서 꼭 외우세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여기서 또 써먹을 줄 몰랐죠? 자, 니은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럼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을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들렸죠?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불가분성입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매도인을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니은 계약이 합의 해제 뭐든지 합의나 특약이 따른다.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다죠. 이자 약정 안 했죠. 그럼 이자 가산 의무도 없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고에서 했습니다. 차고에서 해치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해치할 수 있다. 자, 디귿.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상대방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착오에서 공부했었죠. 해치. 이걸 또 계약부에 써먹을 줄 몰랐죠. 그래서 이 해치는 착오에 나오거나 또는 해제편에 나옵니다. 해치 기억하세요. 자, 리을은 불가분성.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한 계약 해지율은 효력이 없다 해서 맞았죠. 전원에 대하여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럼 해지는 서구표 말고 해제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요. 기억.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뭐든지 민법상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합니다. 니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럼 도달주의라 효력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디귿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이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불가분성. 소멸한다죠? 소멸의 불가분성. 리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 나오면 합의 해제로 바꿔요.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해야 한다 들렸죠. 이자 특약 안 했잖아요. 그럼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래서 합의 해지나 합의 해제로 똑같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약 해지와 해지를 공부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지의 효과를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요즘 민박 계속 즐기고 계시죠? 지금 민박을 잘 안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기세요. 민박이 끝나면 외박도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